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지방 아파트 시장은 이제 침체의 늪에 좀 빠져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내 실수요 중심의 고가 아파트 거래는 활발하지만 반면에 이제 지방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물량 급증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도차만 심화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우리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접근해야 할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의 화요일의 남자죠.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오늘이 4월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에서도 제 방송 많이 보고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강의, 좋은 강의 많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4월 첫날인 만큼 최대한 열심히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끝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컨디션 난조가 있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좀 이제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 세미나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자, 어떤 세미나길래 그런지 일단 세미나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마포의 중심이죠.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남 일대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분석 그리고 재개발 트렌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하시고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의 마무리해드리고 개인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간 꼭 내주셔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남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물건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관심이 있는 만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한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도 역시나 좀 많은 분들께서 귀가 쫑긋해질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지역과 또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상급지 재개발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제가 세미나에서도 많이 느꼈던 바고요. 아마 지금 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바로 이 상급지 재개발입니다. 상급지. 마냥 상급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상급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가격이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한데라는 정도의 그 가격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상급지 재개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파트를 만드는 행위거든요. 이 아파트를 바꿨을 때 하급지면 하급지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중급지면 중급지 아파트가 되듯이 상급지 재개발이 끝난 이후에는 상급지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왜 제가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시는 배경이 강남입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 서초, 용산, 그리고 송파 이렇게 강남 3구와 용산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 지역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 군데의 아파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그리고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반포 주공 1단지. 여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를 한 상태고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세 아파트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970년대에 이 세 개의 아파트 단지 분양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가 평당 14만 원이었고요. 반포 주공 1단지가 평당 17만 원. 그리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평당 28만 원이었는데 이 평당 가격이 지금 생각하기엔 굉장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천지 차이잖아요. 이 지금 평당 가격에 제가 34를 곱해봤습니다. 34평형. 34평형을 곱해봤더니 결국엔 분양가가 476만 원, 578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의 분양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지금 50여 년이 흘렀거든요. 이 50여 년이 흐른 이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뛰었습니다. 여의도는 630배가 올랐고요.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현재 20평형대가 30평형대로 올라가는 수준의 가격입니다. 지금 호가인데 48억까지 올라갔고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5차 기준으로 61억의 호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830배까지 오른 이 서울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배가 올랐냐는 다들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준비하면서 와, 부동산을 거스를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반포주공 1단지는 뭐 새롭게 신축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고 나머지 여의도 시범이나 압구정 현대가 곧 있으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 3개가 신축으로 변모했을 때 과연 그 가치는 어느 정도로 바뀔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평당 2억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국민평형 30평형대 중반이 평당 2억을 찍어가지고 70억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여의도 시범이나 반포나 압구정이나 평당 2억은 기본적으로 찍고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러면 이 향후의 가치는 2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3억이 되고 4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평당 4억이라는 기준이 잡히면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4평형대가 120억이 넘습니다. 130억 하는 거죠. 130억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 20년, 30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제가 3개의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얘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고요. 얘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표현해 봤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파트를 지어놨던 곳에서 다시 아파트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축에서 신축 아파트로 변모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원래 없었죠.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끼어 있는 재개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단독 다가구, 빌라가 밀집된
저층 주거 지역에서 바뀌는 게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거 넘어가는 것과 이 단계에서 지금 이걸 넘어가고 있는 시점, 그리고 향후에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아파트가 지어진 이게 또 구축이 되면 또다시 이제 신축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두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개발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재개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서울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방과 서울은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이 올라가려면 서울이 어느 정도 정돈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울의 평당 가격인데요. 제가 자료를 항상 준비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이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장 윗단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평당 가격이 주거용에서 가장 비싼 서초와 강남입니다. 평당 8,200 기준이거든요. 둘 다 8,200 이상입니다. 모든 것을 평균으로 놨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곳은 1억이 넘습니다. 평균. 근데 이 서초와 강남이 굉장히 뜨겁고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과열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얘네는 상급지로서의 자리를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서열이 누구냐. 용산과 송파입니다. 5,800만 원 이상 하고 있는데 얘네 다음이 얘네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제 키 맞추기가 되어가요. 강남과 서초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상급지이지만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서도 이제 간극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얘네도 얘네 맞춰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이런 4천만 원, 2,700만 원, 2,100만 원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평당 가격이 지금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과연 얘가 얘를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가죠. 근데 상급지 안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집값이 비싼 곳의 특징, 상급지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광화문, 종로, 을지로 항상 말씀드리고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런 중심 업무지구와 얼마만큼 가깝게 있는지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입니다. 뭐 버스, 지하철, 전철, 뭐 GTX까지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 특히나 여기서 좀 덧댄다 그러면은 역이 얼마나 더 많은가 이런 것들도 따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근의 재건축, 재개발에 호재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계속 구축만 남아있는 지역들은 슬럼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슬럼이라는 건 결국엔 이제 노쇠하고 쇠퇴하는 그런 지역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변모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신축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축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 사이의 간극을 이제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뭐 나보다 더 구축이었던 애가 신축이 되면 그 신축이 가격을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격을 따라 이 구축이 따라가는데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 결국엔 그 구축이라는 친구도 다시 재건축이 되어야 그 가격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환을 계속해야 집값이 올라가는데 집값 비싼 곳의 특징이 뭐냐면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구축이 신축이 있고 그럼 또 이제 구축이 다시 신축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 나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학군 말 그대로 이제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이 되어 있는가. 그 명문 뭐 중고등학교가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특히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뭐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뭐 병원, 뭐 약국 뭐 이런 것들이 가깝고 안 가깝고 뭐 편의점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 밀집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마지막으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뭐 녹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강, 뭐 하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가깝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갔을 때 지금 붉게 표현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뜨거웠던 잠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 일대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지금 잠실 롯데타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잠실이죠. 여기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권역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까 제가 그 집값이 비싼 곳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잠삼대청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강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그리고 문화시설, 복합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껴있고 심지어는 이제 체육시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들어가고 싶었던 분들은 안달이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뭐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성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뭐 그 다음 지를 어디를 가야 되냐 결국에 이제 이런 압구정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잠삼대청이 이쪽 라인이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급지는 여러 군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보이진 않지만 뭐 노량진도 이제 상급지로서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특히나 이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이런 곳들이 지금 다 상급지로 변모할 곳들이에요. 원래 상급지였던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상황이라면 신흥 부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 2호선 라인 안쪽을 보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큰 화면으로 나와 있는데 이 2호선 라인 안쪽 제가 빨간 점선으로 잘 보이시게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안에서 값싼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뭐 이제 보이시는 것이 서남권의 신도림이나 대림 뭐 이런 쪽이 보이실 텐데 사실 저쪽마저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라매라든지 뭐 그리고 뭐 신길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옛날에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는데 이게 진짜 불과 몇 년 사이에 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버렸습니다. 항상 부동산을 보실 때 이 안쪽으로 보시는데 이 안쪽이 결국에는 다 상급지다. 이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강남 서초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 부촌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거고요. 제가 상급지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궁금해하실 텐데 결국에는 이걸 알아야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탄탄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재개발이 우리한테 답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집값 폭등이 한번 크게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현명하신 분들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급매 아니면 경매 아니면은 재개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그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곳들의 재개발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아파트 입주 어렵잖아요. 내가 신축으로 받으려면은 보통 뭐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래 그 재건축을 하는 뭐 재개발을 하는 그곳의 입주민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생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 생돈을 주고 사는 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개발을 투자를 해서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안에서 재건축한다라는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요. 투자하기에는 진짜 범접하기가 힘들 정도로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니라 똑같은 아파트를 만드는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재개발 구역의 빌라가 아파트가 됐을 때, 이 아파트가 됐을 때 결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결국에 시간에 투자해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받던 간에 내 주변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무주택자 기준이고 1주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상급지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자녀 말씀드렸잖아요. 이 20, 30대 자녀를 가지신 시청자님들은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보통 재건축, 재개발 뭐 예전에 20년, 30년 걸린다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면 10년 내외로 모든 공사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0, 30대 자녀가 딱 10년 지났을 때 30, 40대 자녀로 변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녀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할 때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출산을 해가지고 아이가 생기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게요.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재개발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 제가 지금 자녀를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하면 결국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뭐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이 재개발에서 먹는 파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 가지고 결국에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노후에 내가 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끝까지 뭐 죽기 직전까지 일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재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걸 가지고 내 노후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재개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상급지를 적은 투자 금액으로 선점한다는 것을 키포인트로 두고 있고요. 특히나 이 최신 브랜드 아파트들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얼죽신이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20년 전에도 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30년 뒤에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이 효과가 생기게 되면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주변 인프라가 바뀐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원래 지하철역이 없던 곳이 지하철역이 생기고, 원래 없던 마트가 갑자기 그 주변에 생기고, 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집이 부족하다고 계속 난리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서울에 집 많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지으려고 해? 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로서 세대수를 눌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속도전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공급 확대 정책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재건축도 있지만 재개발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재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재개발한테 수혜지 재건축에게 수혜가 아닙니다. 재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재개발에 주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겠죠. 특히나 이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권리인 거죠. 이 권리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사람들 싼 거 좋아한다고. 저 역시도 싼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 아파트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5%에서 많게는 90% 정도의 가격으로만 하는 거예요. 뭐 10억이라 그러면은 나는 한 7억 5천에서 9억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저보다 1억에서 2억 5천만 원을 더 비싸게 사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재개발이 잘 지지부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 내가 3년이건 5년이건 갖고 있는 시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통 내가 진짜 비싸게 사지 않은 이상은 그 각 단계별로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끝까지 들고 가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 중간에 도중 하차도 할 수 있다. 근데 하차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보고 하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가장 많습니다. 뭐 공사비 폭등, 뭐 그리고 뭐 분담금 폭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계속 문제면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질 않겠죠. 아예 사업이 뭐 전부 다 멈출 겁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제가 화폐 가치에 운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그 통화량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 이런 뭐 공사비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 건설 공사비 지수라고 하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말 그대로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2020년도가 100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제가 이거 예전 자료 가져온 겁니다. 이게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2023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이 중간 지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01년부터 23년도까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50대 후반이었던 01년도에 비해서 23년, 20년이 조금 지났죠. 이게 지금 공사비가 3배가 오른 겁니다. 3배. 공사비가 이 기간 동안 딱 한 번 줄어들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10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단 한 번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떨어지고 계속해서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2030년대에는 과연 23년보다 낮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사비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표준 건축비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공사비라는 게 결국에는 건축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765만 원이에요, 지금 평당. 근데 요즘 뉴스들 보시면은 1000만 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표준 건축비가 765만 원인 거고 뭐 빌라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건축비는 그냥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얘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얘라고 안 오르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99.9%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빌라와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지금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8억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16억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요. 근데 빌라의 가격 한번 살펴보실까요? 2억대였거든요. 여기 지금 3억대 후반입니다. 얘가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금액이 확 커져 버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 아래가 강북이고요. 위가 강남이거든요. 만약에 빌라에서 아파트를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지금 아랫단이 제가 강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랫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강남의 아파트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타이틀에서 말씀드렸던 상급지 재개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한번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지만 회복했거든요. 이 회복한 게 다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반토막이 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반토막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망해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온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였잖아요. 용산하고 강남 3구가. 묶여서 거래량이 좀 위축이 되는 건 있지만 기본 호가라는 게 지금 뭐 몇 억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거래가 마지막에 찍혀 있던 거에서 조금 낮아졌을 뿐이지 이런 온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온기가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이런 쪽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 한강변 라인이
지금 매물이 씨가 마를 정도로 정리가 됐고,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 이 압구정 쪽 있죠. 압구정 쪽도 지금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쪽까지 이제 넘어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상급지가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 하급지들은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죠.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뭐 아파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조합원들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 그렇게 고층을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층입니다. 예를 들면 10층이 있고 여기가 1층이라고 하면 일반 임대 분양자들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저층을 가져가거나 로얄동이 아닌 동을 가져갑니다. 반대로 이 기존 원주민이라고 하는 조합원들은 유리하게끔 세대수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을 자꾸 말씀드리고 재건축을 말씀드리고 이러는 이유가 원래 있던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게 이 정비사업의 1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 투자금을 아껴서 나는 나중에 일반 분양할 거야 아니면 청약 받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 못 하시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로얄동 로얄층 준다는데 왜 투자를 안 하십니까? 심지어 가격도 다운이 돼 있는데요. 실제 사례 예전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높은 층이 지금 주동이고 여기가 별동이에요. 주동의 가장 높은 층수, 그러니까 중층 이상을 얘기하죠. 이쪽을 조합원이 가져갑니다. 여기는 임대 세대들이 많이 가져갈 거예요. 뭐 여기도 주층이나 가까운 동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좀 정해져 있다라 그러면 여기마저도 조합원이 가져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떨이라고 하는 이런 아래층 단위를 일반 세대와 임대가 가져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살아야 시세도 좀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뷰가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층이 거의 2억, 3억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상급지에서는 수십억 차이도 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재개발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재개발에서는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이 노후도와 동의율, 사업성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노후도는 뭡니까? 결국엔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척도예요. 이 노후도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때리고 부술 수가 없습니다. 이 노후도는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근데 그럼 두 번째 이게 문제죠. 그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동의를 못 받는 세대가 어딘가요? 단독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원래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세를 받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비중이 높다라 그러면 이 동의율이 절대 나올 수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7대 3이나 8대 2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 동의율도 어느 정도 채워서 간다. 재개발 트렌드가 요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역은 동의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땅 가격이 쌀까 비쌀까 이런 지역들에 따라서 이 사업성이 높냐 낮냐가 결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남, 서초, 용산, 뭐 송파 이런 것들 사업성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면 뭐 금천, 뭐 관악, 뭐 구로, 뭐 중랑 이런 데 사업성 좋을까요? 뭐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 도봉, 강북은 특히나 산이 이렇게 껴 있어가지고 경관지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암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땅이 비싼 곳들은 이 사업성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중급지, 하급지를 보시는 것보다 상급지를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나왔던 지도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이 하급지가 지금 회색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초기 재개발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진행을 했을 때 1억에서 2억 사이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매매 가격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대략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노란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축이 지어졌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5억에서 17억 사이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 쪽을 한번 살펴보면요. 2억에서 4억 투자하는데 20억 정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점점 이제 빨개진 곳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데 신축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매매가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서초 강남에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 그러면 35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용산 송파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지에 투자를 해서 내가 신축을 받게 된다면 25억 내외의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한번 빠르게 좀 해볼게요. 여기는 뭐 1억이라고 하고 분담금이 5억이라고 했을 때 총 들어가는 금액이 6억이고 여기서 12억을 빼면 나는 6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억이잖아요. 11억 차익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조금씩 생기는 건데 이 상급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4억에서 5억의 분담금을 냅니다. 9억에서 25를 뺐더니 얼마가 됩니까? 16억이거든요. 불과 1, 2억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인 건데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첫 단추를 제대로 깼으면은 더 먹을 수 있는 건데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못 깨가지고 그걸 풀어 헤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나중 가서는. 근데 확실한 이런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얘네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 상급지들 같은 경우에는요. 재개발 전후 비교인데 제가 상급지, 중급지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입주한 레미안 라그란데인데요. 원래 시점에서 지금의 시점으로 할게요. 둘 다 똑같은 시점이에요. 얘는 2010년대고요. 얘는 현재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촬영한 거예요. 똑같은 곳에서. 완전 천지개벽했죠. 골목이 비좁고 간격이 되게 좁은 그 건물들이 지금 이렇게 아파트로 변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가현 뉴타운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변모를 했다는 같은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위 뉴타운 어제 입주 시작했죠.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곳에서 촬영했던 게 이렇게 바뀌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상급지 중에 용산, 서계동 일대를 찾아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파트로 변모를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이게 예상 조감도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더 휘황찬란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언덕백이잖아요. 그러면 시티뷰가 다 보이는 아파트로 건설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 강남 일대입니다. 강남.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강남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주택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렇게 낙후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변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땅덩어리들이 평당 1억 원 호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어져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받게 되면은 이 가치는 곱절로 불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상급지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재개발의 변화는 예전에 그 관청이죠. 관청에서 너네들 재개발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때에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주민이 우리 하고 싶어요 라고 관청에다가 올리면 관청에서는 오케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토를 충분히 다 해가지고 지원까지 도와준다는 거. 이 지원이라는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관할관청에서 할 수 있는 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느냐.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시간이 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관청에서 해주는 일입니다. 원래는 이 기존 5년 걸렸던 일을 3년을 줄여서 2년밖에 안 걸리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검토라든지 조사라든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 심의도 하고 줄일 건 줄여서 시간을 대폭 줄였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3년을 단순하게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3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어느 정도, 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물론 이게 사업 전이긴 해요. 시작 전이긴 하지만 이런 걸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속통합 기획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신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인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묶어서 하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싫어하지 마세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결국에는 아파트를 만드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가로주택 사업을 3개, 4개를 묶어가지고 대단지 아파트, 중규모 아파트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엔 빌라촌에서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모아타운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근데 모아타운은 더 좋아요. 추진위 설립도 안 하고 조합 설립 바로 넘어갑니다. 관리 처분인가 사업 시행인가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줄어드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줄어드냐면요. 대략 4에서 5년 정도까지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도 좋고 모아타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 속도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과연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뭐든 좋습니다. 뭐든. 아파트로만 바뀔 수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지금 준비를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사업성도 개선하고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게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어요. 한 1, 2년 정도 간극, 많게는 2, 3년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결국엔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 단계별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인데 이 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있거든요. 거기서 오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의 장점은 기존의 아파트보다 이제 내 집 마련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또 일반 분양자들보다 선택권이 좀 더 많다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마저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단축됐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비포 애프터를 저희가 사진으로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더욱더 이 재개발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 많이 드셨을 텐데 사실 못하고 계신 이유 중에 이제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경우와 또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고 계신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한번 해결해 보시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제는 총 2가지고요.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또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참석해서 여러 의견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3804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에서 논현동을 언급하셔서 그 주변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녀와 보니 건물들이 생각보다 낡은 것 같지 않고 나름 정리도 잘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도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된다는 의견보다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팀장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강남 중에서도 논현동이 굉장히 또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직접 가보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름 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께서 지난주에 언제 가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그 지난주 금요일에 논현동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일단 될 곳과 안 될 곳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논현동 권역을 제가 어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냐면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되는 곳 안 되는 곳, 그러니까 노후도가 충족된 곳 안 된 곳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셨을 때 아마 이 윗단을 가셨으면은 여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 사옥화 됐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옥이라는 건 뭡니까? 회사거든요. 회사. 회사 건물들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은 안 됩니다. 그럼 남은 쪽은 어디냐? 이 아래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아요. 그럼 남은 건 이 노년인 1동의 아랫단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제일 핫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가 했더니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년동에서 모아타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여기는 일반적인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 40% 남짓밖에 안 돼요. 40% 남짓이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모아타운 추진을 하면 노후도가 70% 내외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그 조례가 따로 있어요. 조례가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 20년 정도만 돼도 그 노후도를 충족하게끔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노후도가 충족이 된 상태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단독과 다가구의 비중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생활권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생활권 계획을 정돈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여기를 노후 주거 정비 구역으로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옛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노년동을 무슨 거기가 개발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체크를 했습니다.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강남 아파트들이 여기 언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수가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침수 유명하잖아요. 이 언덕에서 떨어진 물 때문에 지금 고여가지고 침수가 됐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노년은 이게 현자가 고개 현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논고개예요. 논고개. 이 논고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티뷰가 다 보여요. 강남의 시티뷰가 다 보이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고개가 있는 쪽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중에 어떻게 변모하냐면요. 압구정 위에 깔고 있고 아랫단 같은 경우에는 뭐 대치도곡 있고 뭐 삼성 있고 이렇지만 딱 그 중간에 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 신노년 노년 라인 여기 강남 메인 거리잖아요. 여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게 되면 여기 권역이 그냥 묶여버립니다. 서초하고 강남하고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더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년동 전체가 아니라 이제 되는 곳, 안 되는 곳을 잘 구별해서 투자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누면 되죠, 팀장님?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치해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그리고 아파트 시세 분석과 그리고 재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돈 되는 정보만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손에 끼치는 일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세미나에 투자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강의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